오늘은요, 일본 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본 소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한국에서 얘기하는 희석식 소주하고 그 다음에 증류식 소주,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그 희석식 소주는 안 하고요, 증류식 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제가 5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. 뭐냐면은 원재료로 분류해갖고, 원재료가 아니고 주원료를 분류를 해갖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게 고구마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고구마 소주, 이모 쇼주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요게 보리 소주입니다. 무기 쇼주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게 쌀 소주, 고메 쇼주. 그 다음에 요게 메밀 소주, 소바 쇼주. 그 다음에 요게 좀 특이한데요. 요건 흑설탕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곡도 쇼주, 흑당이라고 하거든요. 곡도가 흑설탕을 흑당이라고 해갖고 요게 곡도 쇼주.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. 먼저 고구마 소주를 한번 볼까요? 고구마 소주는 말 그대로 고구마를 주 원료로 했습니다. 그래서 고구마를 쪄가지고 그거를 누룩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섞어서 놓으면은 발효를 시키면은 바로 술이 되죠. 그게 이제 양조주인데요. 그거를 한번 증류를 시켜서 만든 게 요 고구마 소주가 되겠습니다. 그 누룩이 뭐냐면요, 이 소주에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데, 누룩은 쌀 누룩하고 보리 누룩을 제일 많이 씁니다. 쌀 누룩하고 보리 누룩하고 제조 방법은 똑같은데, 쌀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효모로 균을 뿌리죠. 균을 뿌려갖고 그거를 이제 발효시키죠. 즉 곰팡이를 내죠.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. 그래서 삶은 고구마하고 그 발효시킨 누룩하고 물하고 섞어갖고 놓으면은 술이 되죠. 술을 한번 증류시키면은 요 바로 고구마 소주가 되겠습니다. 다음엔 보리 소주인데요. 요것도 제조 방법도 똑같습니다. 보리를 주 원료로 썼기 때문에 보리밥을 만들죠. 보리밥을 만들어서 요거는 요거는 쌀 누룩을 썼는데 요거는 보리 누룩을 썼습니다. 그래서 보리 누룩하고 물하고 섞어갖고 놓으면은 술이 돼서 그거를 한번 증류시켜 갖고 요 보리 소주를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쌀 소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케, 정종 이런 거하고 제조 방법은 똑같습니다. 쌀을 밥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쌀 누룩이 들어갔는데요. 쌀 누룩하고 물하고 섞어갖고 놔서 놓으면은 그게 술이 되는데, 그게 그 단계가 사케를 만드는 단계죠. 그 다음에 그거를 증류시킨 게 요 쌀 소주가 되겠습니다. 증류를 안 시키면은 사케가 되고, 증류를 시키면은 이 쌀 소주가 되겠습니다. 물론 쌀을 정미 부합에 따라서 사케가 되느냐 소주가 되느냐 요 차이는 있습니다만, 근본적으로 제조 방법이나 원재료나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다음엔 요 소바 메밀 소주인데요. 이 메밀을 까서 이것도 밥을 짓겠죠. 밥을 져가지고 만드는데 요거는 보리 누룩을 썼습니다. 보리 누룩을 써가지고 메밀 밥하고 그 다음에 보리 누룩하고 물하고 섞어갖고 놓으면은 술이 된다. 술에서 증류를 시키면은 바로 요 메밀 소주가 된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요, 흑설탕, 곡도라 그랬는데요, 흑당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만들었습니다. 근데 당이 전부 다 이게 당이기 때문에, 흑설탕은 당이기 때문에 흑설탕하고 물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은 뭐 포도주나 와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, 포도주도 즙을 짜가지고 놓으면은 그대로 놓으면은 자연 발효가 돼서 그게 술이 되는데, 즉 와인이 되는데, 요것도 원래 흑설탕하고 물하고 섞어 놓으면은 자연 발효가 돼서 누룩을 넣지 않아도 술이 됩니다. 술이 되는데 여기에는 쌀 누룩이 들어갔습니다. 왜 술이 그냥 되는데 왜 쌀 누룩을 넣냐,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요. 주세가
주세가 쌀 누룩을 넣지 않는 거, 넣은 거하고 쌀 누룩을 넣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쌀 누룩을 넣으면서 그리고 쌀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소주라는 그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쌀 누룩을 넣음으로 인해 갖고 본격 소주 이렇게 명칭이 붙었고 그 다음에 주세가 낮아져 가지고 그래서 쌀 누룩을 넣어서 소주라는 그런 판명을 받아서 그래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. 다음은요. 제가 지금 아침이라 시음은 못하겠는데 그 요거 냄새나 풍미 같은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요거는 전에 제가 유튜브로 하면서 따가지고 지금 공을 땄습니다. 그래서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은 예, 요거는요 그 약간 좀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럴까요? 지금 냄새가 좀 납니다. 나는데 처음 아마 이 희석식 소주를 드시는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. 근데 저도 이걸 제일 많이 마시는데 요게 참 마시다 보면은 풍미도 괜찮고 아주 맛있습니다. 그 색깔은요, 색깔은 무색 투명하고요. 무색 투명합니다.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25도고요. 그 다음에 이 보리소주. 보리소주를 한번 보겠습니다. 보리소주는요, 요거보다는 좀 냄새가 좀 덜하고요. 거의 냄새가 안 나는군요. 그리고 좀 후르티하다 그럴까요? 그런 냄새가 납니다. 근데 요거를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거는 좀 노란색을 띠거든요. 노란색을 띠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은 요건 좀 노란색을 띠는데 왜 원래 이렇게 무색 투명해야 되는데 요 노란색을 띠는데 요 노란색은 왜 띠냐면은 이걸 오크통 속에다가 넣어갖고 저장을 시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위스키 같이 뭐 오래 저장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엷은 노란색이 납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쌀 소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쌀 소주는 이게 저기하고 똑같다 그랬죠. 사케하고 똑같다 그랬죠. 제조 방법이.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역시 그 정종 사케 냄새가 좀 나는군요. 예, 요거하고 보리소주하고 이 쌀소주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약간의 어떤 풍미가 있다 그럴까요? 독특한 냄새가 난다 그럴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이 메밀소주죠. 메밀소주도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. 예, 요것도 고구마 소주보다는 좀 냄새가 덜 나고요. 쌀 소주나 보리 소주하고 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. 그리고 요것도 무색 투명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흑설탕 소주. 흑설탕으로 만들어서 좀 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. 없고 예, 요것도 좀 다른 거하고 좀 비슷한 맛이 나는군요. 요거는 제가 한번 조금 마셔보겠습니다. 어떤 맛인가. 이거는요 맛이 이렇게 입속에 들어가면은 입 전체로 확 퍼지면서 싹 없어지는 그런 맛이군요. 이것도 굉장히 맛이 괜찮네요. 알코올 도수가 25도니까는 그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알코올 전체가 퍼지는 느낌이. 근데 제일 처음에 마시기 쉬운 게 아마 보리나 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왜 순서를 이렇게 정했냐면은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 매장에 가면은 술 매장에 가면은 그 양이 많은 그러니까 고구마 소주 종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보리 소주 그 다음에 쌀 소주 그 다음에 메밀 소주
그다음에 요 흑설탕 소주 이런 술로 돼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극히 이거 흑설탕 소주는 극히 일부 지방에서만 생산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오키나와하고 kyushu하고 중간에 있는 아마미라고 있는 그 섬이 여러 개 섬들이 있는데 5개인가 섬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술만 이 고쿠토 쇼주 즉 흑설탕 소주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. 근데 이 술이 원래 이게 본격 소주가 25도인데요. 이거를 좀 술이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물을 타가지고 뭐 얼음을 집어넣어도 좋고 물을 타가지고 좀 연하게 마시면은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술을 마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 멀쩡한 술에 물을 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술은 어떤 술이든지 이 슈라를 시킬 때 일정한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물을 타서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그 술에다 물을 타서 마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, 이 보리 소주가 아니고 이 쌀 소주에 대해서 쌀 소주하고 그 사케하고 어떻게 틀린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